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ESG와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뭐 국제조약 또 이제 글로벌한 어떤 뉴스 뭐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소개를 해드리는데 오늘은요 ESG 정보 공시가 앞으로 의무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그 초입기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 글로벌 수준의 ESG 정보 공시의 기준을 제정하는 그러한 어떤 협의체가 지금 만들어졌고, 이제 내년 6월까지 그 글로벌 ESG 정보 기준이 이제 제정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주도하고 있는 재단이 이 국제 그 회계 기준 재단, 그 일명 IFRS라는 그 기구인데요. 이제 이 기구는 이번에 그 지금 이제 제26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지금 영국의 글래스고에서 열렸죠. 네, 열렸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발표를 했냐면 이제 이 국제 회계 기준 재단에서 앞으로 국제 지속 가능성 기준 심의회 일명 ISSB를 설립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ISSB는요, 내년 6월까지 이 국제적으로 통일된 ESG 공시 기준을 제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ISSB가 출범 전까지는 이 준비 작업에 이제 참여를 했던 기후 관련 재무정보 태스크포스, 일명 TCFD의 제언을 토대로 해서 ESG 공시 기준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기후 관련 재무정보 태스크포스, 즉 이 TCFD란 뭐냐? 이거는요, 이제 각 기업이 그 이산화탄소 배출을 어느 정도까지 하는지를 공시를 해야 하는 그 기준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이 TCFD는요, 기업의 배출량을 단계별로 다 조사를 해서 기입하도록 하는 그러한 협의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러한 기준을 마련하는 협의체인데, 이 TCFD가 이제 어떤 권고를 하냐면 각 기업들에게 1단계에서 3단계에 걸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확하게 공시를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 1단계는 스코프 1의 단계인데, 이것은 기업들이 어떤 생산 공정에서 연료 사용 등으로 나오는 직접적으로 배출하는 그러한 온실가스를 말하고요. 두 번째 단계인 스코프 2는요. 이 외부에서 끌어다가 쓰는 전력이나 어떤 그런 열 소비로 배출되는 어떤 그 온실가스를 말하고요. 이제 세 번째 단계인 스코프 3는요. 글로벌 공급망 있잖아요. 글로벌 그 수준의 그런 협력 업체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량까지 다 이제 그것을 조사해서 공시를 하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온실가스의 배출 정보를 의무적으로 이제 공시를 하도록 지금 제정을 하겠다라는 지금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이 기구, 이런 ESG 관련 정보 공시의 기준,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 기구를 국제 지속가능성 기준 심의회 해가지고 ISSB라는 기구를 이번에 창립을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통일된 ESG 공시 정보의 기준을 마련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국제사회에서는 결국은 ISSB를 중심으로 ESG 공시를 마련하는 체계로 이제 합의가 돼서 가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ESG 공시제도 도입에 초입기에 들어갔다. 현재는요, 정부가 2025년부터는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의 상장사, 즉 코스피 상장사들에 한해서 이제 의무적으로 발표하게 돼 있고, 이제 우리나라는 현재 어떻게 돼 있냐면은 ESG 공시를 정보 공시를 2025년도부터는 이 시가총액 2조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들에게 의무화하도록 이제 했는데, 앞으로 이제 2030년부터는 이제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모든 기업들이 ESG 관련 정보 공시를
하도록 지금 얘기가 됐거든요. 그럼 이렇게 이제 국제사회가 이제 발빠르게 뭐 ESG 관련 정보, 통일된 정보 기준을 마련하겠다 하고 내년에는 그게 완성이 될 것이다 하니까 이제 금융위원회 등등 해가지고 우리도 지금 보면은 ESG 정보 공시의 기준이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의 가이드라인을 정해가지고 기업들한테 빨리 알려야겠다. 막 그런 이제 조짐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ESG가 어떤 그 이제 ESG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이제 이 기업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ESG에 대한 정보 공시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이슈가 될 것 같다. 그동안에는 이 기업들이 재무제표, 그러니까 매출액이 얼마고 영업이익이 얼마고 뭐 이런 것들만 발표하면 됐는데 앞으로는 이제 환경 분야, 그러니까 친환경 부분에서 얼마나 탄소 배출을 하고 있냐, 뭐 그다음에 사회적 책임은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뭐 이제 지배 구조는 얼마나 개선하고 있느냐 이런 등등의 이제 그 새로운 평가를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를 해라. 또는 이제 그거를 그리고 자발적 공개 단위에서 의무화되는 이제 의무적으로 이걸 공시하게끔 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이제 규제가 이게 하나의 규제죠.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산업계는 좀 반대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이번 7월 달에 정경련에서는 이 지속 가능성, 이제 ESG 관련 공시를 기업들의 자율에 맡겨야 하지 않겠냐. 이 재무 정보는 이제 뭐 매출액이 얼마, 뭐 영업이익이 얼마 등등 해서 뚜렷하게 이게 정량적으로 측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ESG는 그게 정량적으로 측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관된 통계를 적용하기가 힘들다. 특히 뭐 환경 부분은 뭐 이산화탄소 배출량 같은 거는 이제 좀 더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측량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회적인 부분, 그러니까 사회적 기여, 공헌,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또 지배구조, 뭐 그러니까 이 기업의 지배 구조가 뭐 윤리적이냐 아니냐, 뭐 이런 등등은 사실은 이걸 어떻게 수치로 정량화해서 이거를 수치화시킬 수 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그 많은 시간이 소요될 거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사회적 책임 부분 또는 사회적 가치 부분에서 이걸 측정한다라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ESG 가운데 S와 G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 부분이 지금 핵심 사안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이 사회적 영향력 이런 것은 이제 정량적으로 이 수치화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뭔가 이거와 관련된 새로운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 한 계속 논란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조만간 UN 차원에서 이 마련되는 이 ESG 정보 공시의 기준에 따라서 이제 ESG 관련된 여러 정보들을 이제 공개를 해야만 하는 단계로 가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중요해지는 게 뭐냐면요.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화학회사인데 이산화탄소 배출을 뭐 1000kg를 했어요. 근데 공시를 할 때는 500kg만 했다라고 이제 공시를 할 수도 있잖아요. 즉, 이 공시의 내용에 신뢰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누가 평가를 하겠느냐, 이것도 또 관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이제 ESG 관련 포럼이 이제 있었는데 지속 가능성 공시, 즉 ESG 공시를 의무화하게 되면은 제3자 인증이 불가피해질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뭐 자체적으로 뭐 이제 정직하게 이러한 그 정보를 공시할 거라는 그거는 이 신뢰성이 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ESG 경영 보고서를 자발적인 수준에서 하면 안 되고 이거를 이제 자율 공시가 아닌 의무화되게 되면은 공시가 의무화가 됐을 때 그러한 그 정보, ESG 관련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어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계 투자자들도 그 기업들의 ESG 정보를 보고서 그 기업을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정보 자체가 신뢰할 만하냐, 이거를 분명히 따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3자 인증이 필요한 단계를 우리가 논의를 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번에 제26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이 국제
회계기준재단에서 앞으로 ISSB라는 이제 국제적으로 통일된 ESG 정보 공시 기준을 제정하는 기구가 마련됐다라는 소식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또 조만간 또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